안녕하세요. 저는 강북 삼성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 중인 길현일입니다. 오늘은 여성 폐암 초기 증상과 치료 방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강검진을 점점 많이들 하고 계신데, 이제 건진에서 흉부 촬영을 하고 나면 종양이나 종괴, 혹, 암 등등 여러 가지 소견들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제 저한테 문의하시는 게 종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종괴나 종양, 그런 한자 말이고, 덩어리, 혹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양이라 하면 어쨌든 다 그 단어들 안에서 우리 몸속에 무슨 덩어리가 생겼다는 뜻이고요. 종양은 크게 이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악성 종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성 종양은 암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건 그럼 과연 무엇이냐? 원래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와 암세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어느 정도 크기가 자라서 주변 조직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증식하지 않고 성장을 멈추고, 정상적인 세포의 수명을 다하면 그 세포는 사멸하고 새로운 세포가 자라나고, 이런 과정들이 조절이 잘 되는 그런 세포가 정상세포인데, 암세포는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계속 증식을 해서 주변 조직으로 침투를 하고 정상 조직을 파괴해서 그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세포를 암세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종양이면 다 암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 종양은 성장이 느리고 발생 부위에 국한해서 다른 조직이나 장기로 침투하거나 전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자라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수년간 경과 관찰을 해도 변화가 없는 경우도 많고, 원인은 염증도 있을 수 있고 과거의 염증이 흉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염증이나 흉터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 새로 생긴 어떤 덩어리긴 한데 조직을 침투하거나 파괴하지 않는 그런 혹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성 종양은 대부분 이렇게 약물 치료나 수술적 절제를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도 많고요. 염증 같은 거는 약물 치료하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암과는 다른 종양입니다. 그럼 이제 악성 종양, 흔히 말하는 암은 말씀드린 대로 성장이 빠르고 주변 조직으로 침투하고, 혹은 혈액이나 림프계 같은 순환계를 통해서 우리 몸 전체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암은 기관지나 폐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폐암의 발생 요인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대로 흡연이 가장 중요한 폐암의 발생 요인입니다. 여기에는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도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직업적 요인, 요즘 같으면 대기오염이나 라돈 같은 방사선 물질, 비소, 중금속, 성면,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외부에서 노출되는 방사선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섬유화증과 같은 만성 폐질환이 있을 때도 폐암의 발생 빈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흔하진 않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흡연은 모든 폐암 발생의 70% 정도가 흡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폐암 발생 확률은 10배 이상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흡연 기간과 흡연 양에 비례해서 폐암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금연을 하게 되면 금연함과 동시에 폐암 발생 위험도가 따라서 감소하는데, 그렇다고 비흡연자처럼 완전히 감소하지는 않지만 15년 정도 금연했을 때 비흡연자의 1.5에서 2배까지 발생 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과거부터 한국인 폐암 환자에서 성별의 추이 변화를 살펴본 그래프입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최근 한 97년부터 2013년까지의 데이터인데요. 남성의 비율이 훨씬 많긴 하지만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흡연율의 추이를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4분의 3 이상이 흡연자였다면 최근 들어서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 비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흡연 여성 폐암의 원인으로 간접 흡연이 많이 꼽히고 있는데, 흡연자의 경우 폐암의 사망률이 당연히 훨씬 높지만, 남편이 비흡연자인 비흡연 여성과 남편이 흡연자인, 즉 간접 흡연을 하는 비흡연 여성의 폐암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가족 중에 흡연하는 사람이 있는 간접 흡연하는 여성의 경우 비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중에 흡연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폐암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환경적인 노출을 들 수 있겠는데, 많이 알려진 폐암 발암 물질로는 성면이나 석재, 중금속, 주물, 도장, 용접, 고무, 지하채광 등
각종 산업 현장이나 직업 현장에서 노출되는 물질들이 암의 발생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라돈이라는 방사선 물질이 원래 토양이나 암석, 물속에 섞여 있는 건데 환기가 되지 않는 지하실이나 터널이나 혹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떤 물건들에 이게 섞여 있을 경우에 여기 노출되면 암 발생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도 발암 물질로 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들의 어떤 일상생활 환경이나 어떤 주변 요건들을 비교해 본 표입니다. 출산 자녀의 수나 초경, 폐경 연령, 음주 횟수 등은 폐암 환자와 폐암이 없는 사람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주방 환경이 거실과 분리가 되었느냐, 취사 연료의 유형이 전기냐, 가스냐, 석유냐, 레인지 후드를 사용했느냐, 이런 환경들은 폐암 발생 비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폐암 환자들은 주중 운동량이 폐암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적고, 육체적인 피로나 스트레스는 더 많고, 주방 내의 연기 발생 정도나 기름 사용의 빈도가 폐암 환자들에서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흡연 관련된 내용인데, 전체 간접흡연에 노출된 정도나 노출된 시기, 배우자의 흡연력 여부, 이거를 총합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었지만 배우자나 부모 혹은 가족이 가정 내에서 실내에서 흡연을 했을 때는 폐암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가 돼서 간접흡연이 확실히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체중이 또 폐암 발생 비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가운데 이 그림에서 좁아지는 부분이 정상 체중 부위인데요. 좌측으로 가면 저체중이고 우측으로 가면 비만 쪽입니다. 근데 오히려 살이 너무 마른, 그러니까 체중이 적게 나가는 여성 환자에서 폐암 발생 빈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비흡연 여성 폐암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원그래프는 전체, 꼭 여성이나 비흡연자를 포함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발생한 폐암의 조직학적 형태에 따른 분류를 비교한 것입니다. 폐암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안일 비자를 써서 비소세포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게 암의 어떤 진행 정도나 공격성 이런 거를 나타내는 뜻은 아니고, 암세포를 이루는 각각의 세포의 크기를 가지고 조직학적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소세포암이라는 암이 있고 비소세포암이 있는데, 비소세포암 안에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대세포암 등등의 여러 종류의 암이 있습니다. 저 오른쪽 그래프에서 절반 정도가 선암이고 그 외에 다른 암들이 있고 소세포암이 약 11% 정도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좌측표에서 보시면 여기는 비흡연 여성 환자의 조직형 분류인데 선암이 83.6%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암들이 다 흡연에 의해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선암의 경우는 비교적 흡연하지 않는 여성에서도 많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흡연 여성이 처음으로 암이 진단되었을 때 몇 기의 상태에서 진단이 되느냐, 암의 기수는 낮은 단계부터 1기, 2기, 3기, 4기까지 해서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된 게 있으면 4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폐암에서 공이 나타나는 특성인데, 첫 진단 당시부터 이미 3기나 4기 정도의 높은 기수, 이미 많이 병이 진행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역시 비흡연 여성 폐암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최근에 표적치료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표적치료제라는 것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암의 특성 중에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으면 그 유전자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 해서 표적이 있다 해서 표적치료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계속 이상한 세포들이 생기고 있고, 그 중에서 일부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는 그런 비정상 세포들을 세포 안에서 자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못된 세포가 있으면 그거를 고치거나 혹은 사멸시켜서 암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 몸이 조절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을 종양 억제 유전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특정 유전자에 손상이 있으면 그런 수리 과정이나 사멸 과정이 진행하지 않고 세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서 암이 됩니다.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들에서 많이 보이는 유전자 중에 EGFR이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잘 모르지만 동양인이나 여성 그리고 비흡연자의 폐암 중에서 EGFR 변이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비흡연 여성 서남의 약 50%까지도 EGFR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EGFR 변이가 있을 때에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먹는 약을 사용하게 되고 흔히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사로 맞는 항암제에 비해서 생존율도 더 높고 부작용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폐암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폐암에 특이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또는 다른 이유로 어떤 흉부검사를 했을 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폐에는 감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폐 안에서 혹이 자라나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주변 조직으로 전이를 했다든지 혹은 폐에 흉곽의 가장자리, 흉막이나 갈비뼈에 닿았다든지 이랬을 때부터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큰 기관지를 침범했을 때 기침이나 객혈을 한다거나 이렇게 상당히 진행한 뒤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은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암덩어리 자체에 의한 증상과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가 돼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암 자체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이라 하면 기침이나 가래, 객혈, 호흡곤란, 흉통 등의 증상이 있겠습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흔히 저희가 감기만 걸려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이고 폐렴이나 기타 다른 악성이 아닌 다른 폐질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어서 이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증상이 오래 지속되고 간단 감기 치료나 기관지염 치료 등을 했는데 호전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폐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서 그 장기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뇌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두통이나 근력, 감각 이상, 경련이 생길 수도 있고 뼈로 전이가 되면 통증이나 골절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간이나 부신과 같이 호르몬을 만드는 장기로 전이가 되면 둔한 통증이나 전신 쇠약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폐암을 조기에 검진할 수 있는 방법,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건강검진에서 흉부 X선 검사는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그 건강검진의 흉부 X선 검사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암이 이미 많이 진행해서 혹의 크기가 크거나 어떤 장기에 영향을 줘서 장기 구조가 바뀌었다거나 하면은 쉽게 발견이 되겠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엑스레이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병변의 크기가 작으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X선 검사는 이 가슴의 앞면부터 후면까지 모든 구조물이 한 장의 영상에 겹쳐지기 때문에 심장이나 혈관, 뼈와 같은 정상 구조물과 겹치면 병변이 보이지 않게 되고요. 또 폐가 앞에서 보기에는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옆에서 보면 이 뒤 아래쪽까지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횡격막 아래쪽에 있는 곳들은 횡격막에 가려서 또 사각지대에 있으면 암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특성인데 우리나라는 결핵이 매우 많은 나라여서 결핵이나 혹은 결핵의 흔적과 암이 오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시행할 수 있는 좀 더 정밀한 검사는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흔히 CT라고 부릅니다. 흉부 CT라고 하면 이제 폐를 찍는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CT 검사는 엑스레이 검사를 다각도에서 360도로 수많은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영상입니다. 흔히 보통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고 누워있는 상태로 몸을 이렇게 가로로 자른 단면 영상을 얻게 됩니다. 작게는 1mm 간격으로 자르기도 하고 5mm 간격 자르기도 하고 어쨌든 수밀리미터 간계로 각 단면을 폐 전체가 커버가 되도록 위에부터 아래까지 쭉 촬영을 하고요. 따라서 매우 민감한 검사고 엑스레이 검사에 비해서 아주 작은 혹도 작은 결절도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모아서 재구성한 검사이기 때문에 X선 검사에 비해서 많은 양의 방사선을 쪼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검진 목적으로 CT를 찍고 싶은데 방사선을 너무 많이 쪼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 방사선 노출로 인해서 암의 발생 비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선량 CT라는 새로운 CT가 개발이 돼서 널리 쓰이고 있고 건강검진에서는 이 CT 검사를 이용합니다. 저선량 CT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영제라 함은 혈관으로 주사를 넣어서 혈관의 분포를 보는 그런 주사약입니다. 이 주사를 맞고 CT 검사를 하면 혈관이 있는 부분은 밝게 보이고 혈관이 없는 부분은 어둡게 보여서 혈관과 혈관이 아닌 구조물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저선량 CT에서는 조영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의 총량도 일반적으로 조영제를 넣고 찍는 정밀한 CT에 비해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낮게 촬영을 합니다.
따라서 해상도는 비록 조금 낮을 수 있으나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부위가 폐 실질이기 때문에 폐 실질은 저설량 CT만 찍어도 거의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연조직이나 유방이나 근육, 지방층 같은 곳은 잘 보이지 않고 해상도가 좀 떨어지나 폐에 있는 종괴나 병변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검사입니다. 오른쪽 표에서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인 가슴 X선 검사의 그 방사선 노출량이 1 미만인데에 비해서 일반적인 CT는 높게는 10까지도 쪼이게 되고, 하지만 저설량 CT는 2 미만 비율로 따졌을 때 그렇게 낮은 방사선량에 노출이 되고도 폐 검사를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검사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은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정면에서 가슴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 그림의 오른쪽, 사람의 왼쪽으로 하얀 음영이 보이는데 저게 이제 심장입니다. 물주머니처럼 생긴 저 하얀 음영이 심장이고, 양쪽 까맣게 보이는 것이 폐입니다. 자, 이 사진만 놓고 보면 정상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폐에 특별히 덩어리나 혹 같은 게 보이지 않거든요. 같은 환자의 CT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데 CT 검사는 누워있는 상태로 몸을 자른 단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등 쪽이고 위쪽이 가슴 쪽입니다. 가운데 심장의 단면이 하얗게 보이고 양쪽 검은 부분이 폐인데, 심장의 뒷부분, 사진의 아랫부분에 회색으로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처럼 커다란 덩어리가 있습니다. 저 혹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심장이 가리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폐암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건강검진을 하시면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합니다. 그 중에 종양표지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종양표지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암이 생겼을 때 혈액 내에서 그 수치가 올라가는 물질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암의 원발 부위, 암의 종류에 따라서 종양표지자의 종류도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양표지자라는 검사가 암 이외의 다른 질환에서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서 종양표지자의 상승이 반드시 암의 발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검진 결과 종양표지자 수치가 올라가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암으로 실제 진단되는 환자분들은 상당히 적고 대부분은 별 다른 이유, 몸에 염증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암에서 대표적인 종양표지자는 몇 가지가 있는데 CEA, SCC, 사이프라, NSE 등의 검사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폐질환이나 다른 장기의 암에서도 흔히 상승하는 소견을 보이고, 특히 폐암이 조기 단계일 때는 그 수치가 빨리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조기 폐암일 때는 진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폐암의 선별 검사로는 별로 사실 추천하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폐암의 조기 발견이 가능한 종양표지자는 현재 없다고 봐도 무방한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T를 건강검진에서 저설량 흉부 CT를 찍었는데 결절이 있다, 혹은 간유리 음영이 있다, 이런 소견을 보여서 큰 병원에 가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데요. CT를 찍으면 폐는 검게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상세포가 생겨서 원래 공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고형 물질이 생기면 점점점 하얗게 그 하얀 정도가 올라갑니다. 하얀 화살표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약간 뿌옇게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간유리 음영이라고 합니다. 유리인데 투명하지 않고 빛만 통과되고 뿌옇게 보이는 유리를 간유리라고 하고, 그렇게 뿌옇게 보인다 해서 간유리 음영이라 부릅니다. 자, 저 부분이 암일 경우에는 저 안에서 암세포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전체적인 크기도 커지고 내부의 밀도가 올라가면서 색이 진해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첫 사진에 비해서 약간 좀 색이 좀 진해졌고, 세 번째 사진은 첫 사진으로부터 2년 뒤의 사진인데 2년 뒤에는 크기도 커지고 내부의 하얀 부분이 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되다가 뿌연 부분이 사라지고 완전히 하얗게 되면 고형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CT에서 저런 결절이나 혹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암은 아닙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화살표 있는 부위에 한 1cm가 조금 넘을 것 같은 결절이 하나 있습니다. 암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모양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를 4개월 뒤에 추적 관찰, 다시 한번 CT를 찍었을 때 해당 부위에 있던 병변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볼 수 있고, 오른쪽 사진 역시 작은 간유리 음영 혹은 부분 결절 고형이 있었는데 추적 관찰 CT에서 같은 부위의 병변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CT에서 이건 누가 봐도 암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전형적인 암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는 저렇게 크기가 작고 전형적이지 않은 결절들은 추적 관찰을 해서 병이 계속 자란다면 암이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하겠고,
사라지면 일시적인 염증이었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이런 결절이 보였다고 해서 너무 겁을 먹고 걱정하면서 떨지 않으셔도 되고 전문가를 찾아서 소견을 들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건진에서 폐암이 의심된다. 몇 번 추적 관찰도 했는데 계속 커진다. 이럴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암의 진단은 꼭 폐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에서 공이 병기가 몇 기인지를 알아야 하고 암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병기 설정과 조직 확인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병기 설정이라는 건 암이 얼마나 크냐, 주변으로 얼만큼 전이가 되었느냐를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병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고 조직 확인은 암세포를 직접 얻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얻어서 현미경으로 확인하고 암세포가 어떤 종류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폐암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남이나 편평상피암, 소세포암 등의 암들이 있습니다. 병기 설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단 건진에서는 저설량 CT를 먼저 찍었잖아요. 그때는 조영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혈관과의 관계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영증강 CT, 조영제 주사를 맞고 정밀 CT를 하나 더 찍는 겁니다. 찍어서 그 덩어리 자체의 성상도 살펴보고 주변 혈관과의 관계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영어로 PET, 혹은 PET-CT 이렇게 부르는 검사가 있습니다. 전신에 있는 암세포를 찾아내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반드시 암만 찾아내는 건 아니고 염증도 찾아낼 수 있는데 목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이 어디 퍼져 있는지 한 번에 촬영해서 찾아내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단점은 뇌를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폐암이 잘 전이되는 부위 중에 하나가 뇌전이인데 그래서 뇌 MRI를 한 번 더 찍어서 뇌전이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조직 확인은 그 병변에서 조직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경피적 폐생검이라고 해서 바깥에서 바늘로 찔러서 조직을 얻는 방법이 있고 혹은 기관지 내시경, 기관지를 타고 내시경,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하시는 것처럼 기관지를 통해서 내시경을 넣어서 조직을 관찰하고 조직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경피적 폐생검이나 기관지 내시경으로 조직을 얻지 못하는 아주 초기 단계일 때 혹은 위치가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일 때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진단이 되기 전에 암이 너무너무 의심된다 그러면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목적으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신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CT 사진입니다. 우리 몸이 다 찍혀 있는데요. 뇌나 심장, 간, 콩팥, 방광 같은 부위는 원래 까맣게 나오는 거고 그 외에는 까만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사진에서는 환자의 사진의 오른쪽, 환자의 좌측 폐 상부에 커다란 덩어리, 까맣게 신호가 보입니다. 자, 저 부분이 폐암이고요. 다른 데 전이가 없기 때문에 이 사진은 1기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사진의 왼쪽, 환자의 오른쪽, 간보다 바로 위에 작은 혹이 하나 있는데 그것보다 중심부에 또 비슷한 형태로 까만 신호가 하나 잡힙니다. 임파선 전이가 있는 거고 암의 크기가 작고 비교적 가까운 임파선 전이가 있을 때 이때 2기로 분류합니다. 세 번째 사진 3기는 임파선 전이가 비교적 광범위하거나 좀 먼 임파선까지 전이가 됐을 때 3기라고 부르고 4기는 온몸에 이제 암세포가 퍼진 경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나 척추 이런 뼈 전이가 지금 상당히 많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직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폐 병변이 비교적 폐의 가장자리에 있을 때는 경피적 폐생검 혹은 경피 바늘 조직 검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밖에서 아주 가느다란 바늘로 그 병변을 찌르는 겁니다. 찔러서 흡인을 해서 세포를 얻고 그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고 암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병변이 이 폐의 가장자리에 있지 않고 중심부에 있으면 저렇게 찌를 수가 없거든요. 정상 폐를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병변이 깊거나 혈관에 가려 있거나 하면 경피적 폐생검으로는 조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라는 검사를 해서 조직을 얻고 기관지 내시경 검사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어떤 검사를 통해 이제 진단을 할지는 전문가를 찾아서 소견을 들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직 검사와 병기 설정을 통해서 최종 진단이 나오면 어떻게 치료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종 진단으로 무슨 암, 몇 기 이렇게 진단이 되면
병의 종류와 기수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1기, 2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눠 놓았는데 1기나 2기 일부는 수술적으로 절제를 하면 추가적인 치료 없이 완전 절제가 돼서 경과관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5년째 치료 성공률 혹은 완치율이 8, 9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고, 병이 조금 진행한 상태에서 발견이 돼서 2기나 3기 일부 이럴 때는 수술적인 치료와 혹은 항암 방사선과 같은 치료를 조합을 해서 환자의 상태,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치료 수단을 적절히 배치하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폐를 벗어나서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 사기가 되면 현실적으로 완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병을 조절하고 병의 범위를 줄이고 병이 진행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고식적 치료라고 부르고, 항암 치료가 주 치료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와 같은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돼서 과거에는 이렇게 사기 폐암이 진단되면 기대 여명이 6개월, 1년 미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병의 종류나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최근에는 몇 년씩 암이 잘 조절돼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1기부터 4기까지 병이 진행할수록 완치율은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직 확진 없이 바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나 암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암인지도 아닌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수술을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자, 왼쪽 사진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일단 환자와 의사가 검사를 해서 저 부분이 암이라고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크기도 너무 작고 어떻게 조직 검사를 하기가 어려운 위치입니다. 자, 그럴 때는 수술을 통해서 진단과 치료를 한 번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암을 수술할 때는 암만 똑 떼어내는 게 아니라 암 주변을 넓게 떼어야 재발률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사람의 폐는 우측 폐는 3덩어리, 좌측 폐는 2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암이 있는 부위를 절제를 한다고 하면 그 옆을 전체를 절제하는 것이 현재의 표준 치료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우상엽에 있다. 근데 크기가 너무 작다. 그러면 절제를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게 암이라면 우상엽을 전체를 떼는 우상엽 절제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떼놓고 봐서 보니까 암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가 정상적인 폐를 상당히 많이 절제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수술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단 수술실에서 폐 부분 절제술이라고 해서 저 암이 있는 부위만 먼저 절제를 해내고 신속하게 이게 암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실 내에서 수술 중에 그것을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서 암이 나오면 표준 치료인 폐엽 절제술을 진행하고, 암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양성 종양이니까 악성이 아니니까 조직검사에서 그냥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폐암 검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국가 폐암 검진 사업이라는 것이 시작이 돼서 과거에는 5대암에 대한 폐암 검진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6대암으로 늘어나면서 폐암 검진이 국가 암 검진 사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위험 환자, 폐암 발생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검진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만 54세에서 74세까지 30감년 이상의 현재 흡연자, 30감년이라 하는 것은 하루에 한 갑씩 30년 동안 담배를 피웠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저설량 흉부 CT를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검사가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년마다 찍었는데 2년 전 사진에서 멀쩡했다가 2년 뒤 사진에서 사기 폐암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그냥 건강검진을 매년 했는데 작년까지 멀쩡했다가 새롭게 3, 4기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검사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방사선 노출량이나 경제적인 비용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는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선별검사로서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검사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 오늘 주제인 것처럼 흡연하지 않는 여성, 비교적 젊은 연령 이런 분들 같은 저위험군에 대한 CT 선별검사는 아직 과학적으로 그 역할이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아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으로 왔는데 실제 증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세 여자 환자분이고 담배 안 피셨고 직업은 그냥 가정주부시고 가족력도 없고 특별한 폐질환 과거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흉부 X선 검사를 건강검진에서 시행하셨는데 안 보이시겠지만
화면의 오른쪽 환자의 좌측 폐 상부에 노란 화살표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작은 한 2cm, 3cm 정도 돼 보이는 하얀색 그림자가 하나 보입니다. 자, 저 부분이 이상해서 저설량 CT를 찍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윗부분인데 찍어봤더니 좌측 폐 상부에 한 3cm가량 되는 혹이 하나 관찰이 되고 암이 의심스러워서 조형 증강 CT를 촬영한 사진이 아래 사진입니다. 그래서 조형제를 맞고 주사를 찍었더니 혈관도 잘 보이고 저 암덩어리 자체도 저설량 CT를 찍었을 때보다 약간 좀 밝아져 보입니다. 암은 혈관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형 증강을 했을 때 약간 밝아지는 특성이 있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암이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트 촬영을 했습니다. 전신 방사선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전신의 암을 찾는 검사고 이 검사를 했더니 우리가 좀 전에 CT에서 봤던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는 특별히 전이가 의심되지 않습니다. 오른쪽 윗사진이 페트를 이렇게 단면으로 본 사진인데 저렇게 아까 봤던 그 혹이 아주 노랗게 밝게 빛나고 있으면 암세포를 강력히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원래 조직 검사를 하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빠른 치료를 원하셔서 조직 검사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하신 검체가 아래쪽에 있는데 아래 위로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정상 폐 사진이고 가운데 노랗고 약간 어둡게 보이는 게 폐 암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수술로 절제를 했고 보시면 왼쪽 사진이 아까 보신 첫 번째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이 수술 후 사진인데 원래 보이던 회색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져서 치료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초기 폐암, 1기 폐암이었고 암이 재발할 만한 나쁜 요소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적인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없이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폐암의 발생 제 첫 번째 유발 요인은 역시나 흡연입니다. 전체 폐암 환자의 70% 이상이 흡연과 관련이 되어 있고 다만 비흡연, 여성 폐암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흡연자에 비하여 특정 유전자 발생 비율이 높아서 표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CT 검사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이런 비흡연, 여성, 젊은 사람의 저위험군에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이 CT 촬영의 접근도가 높고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촬영할 수 있고 저설량 CT와 같이 방사선 양을 조금 조이는 그런 CT 검사를 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조기 검진이 암의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암이 진단이 되면 혹은 의심이 되면 조직 확진과 병기 설정을 하게 되고 여기에는 많은 검사가 필요하지만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사임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종 진단에 따른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서 각장 최선의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